요즘에 보조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보조금이 뭐 주어지면은 판매가 늘고 보조금이 안 주어지면 판매가 줄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보조금도 거의 끝물에 갔다 봐요. 일단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돌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이게 확실히 이제 이 참 그 기세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는 지금까지 보면 마냥 전기차 기업으로만 봐서 이제 밸류를 책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뭐 관련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봤을 때는 그 전기차 뭐 인도량이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테슬라를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좀 기세적인 부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아직 시장을 어차피 시장을 이제 거의 뭐 대표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분위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테슬라로부터 좀 알 수 있고, 이 보면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요, 이제 물론 이제 실적이 잘 찍혀서 올라가는 것도 있긴 있지만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서 FSD를 중국에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주가가 좀 빵 뛰었었잖아요. 근데 FSD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FSD가 사기다라는 얘기가 또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뭐야 중국에 판다더니 사기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지금 벙 쪄버린 느낌? 그래서 지금 테슬라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좀 보여주는 뭔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완전 자율주행을 많이들 포기했잖아요. 애플도 애플카를 좀 잠깐 딜레이, 저는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했다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딜레이 시켰다. 도대체 누가 이걸 갖다 접었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잠깐 배치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좀 딜레이 시킨 거라 보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레벨을 계속 낮췄죠, 애플로. 그래서 이제 저는 완전 자율주행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도 결국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뭐 중간에 로봇차를 만들겠다, 로봇택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테슬라에게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뭔가 설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는 게 테슬라의 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단 그 얘기도 한이 많이 얘기가 나오다가 뭐 일론 머스크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다라고 하니까 뭐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저가형 모델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저가로 가니까 그 저가 시장 자체도 이제 중국한테 뺏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쪽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건데, 사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1,000만 원짜리 이게 말이에요, 솔직히. 자동차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가 말입니까, 솔직히.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전기차가 특히나 일반 내연기관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모델 2를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많은 양을 판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좀 더 비싼 모델 3, X, S 더 좋은 차들이 많고 더 좋은 차에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는 건 일반 상식으로 당연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단 모델 2에 대한 얘기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언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그래도 시장의 어떤 그 투자자의 어떤 분위기를 돌리기에는 나쁘지 않은 주제이긴 했었죠. 근데 그것도 나와봐야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중립견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이게 참 모든 걸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참 재밌긴 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를 실제로 타보는 그런 분들, 이제 저는 사실 테슬라를 전 테슬라가 없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율주행 그 레벨도 뭐 어느 정도 뭐 완전 그냥 손 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는 평이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면은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완전 자율주행 차가 나왔을 때 제일 빨리 이제 뭔가 적용시킬 수 있는 건 테슬라겠죠. 왜냐면 테슬라는 그동안 그 수많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돌아다니게 만들고 전 세계 모든 도로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제일 빠를 수밖에 없을 거라 봐요.
뭐 진짜 일론 머스크가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기업에 팔아버리고 테슬라 확 접어버리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저는 오히려 시간이 좀 해결해줄 문제라고 봐가지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기술도 대중화되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 전까지는 사기라고 보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저는 비트코인을 사기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가상화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인정을 아직도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전 처음에 사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ETF도 만들고 그걸 갖다가 좀 살짝 이제 이제 수면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사기라기보다는 뭐 새로운 하나의 투자처 우리가 뭐 주식할 때도 정말 잡주하잖아요. 동전주식 하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하나의 투자 가능처 이렇게만 좀 보고 있는 시선을 좀 바꾸긴 했는데 결국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제 FSD라는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세상에 없는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확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제 이용이 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까지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는 걸 봤을 때 그냥 사기다. 말이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있어가지고 뭐 사기다 이러면서 막 뭐 디테일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템 어떻고 뭐 기능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좀 핑계를 봐요, 솔직히. 뭐 털어가지고 뭔지 안 나온 사람 어떻겠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치킨 게임이 테슬라가 건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중국이 걸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치킨 게임을 거는 거는 원래 1등이 걸어요. 2등이 걸지 않아요. 이 시장을 따라가는 애들이 걸지를 않아요. 원래 1등이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근데 너무 중국이 가격을 후려치면서 속된 편으로 정말 후려치면서 싸게 나오니까 강하게 나오니까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전기차 시장 1위가 삼성전자 반도체처럼 이제 1위가 이제 테슬라기 때문에 테슬라가 거기다 이제 대응해주고 뭐 그래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치킨 게임 시작이었고 그걸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직접 얘기했었잖아요. 당분간 이제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마진율을 포기하겠다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테슬라가 결국은 또 이 승자가 될 거라 봐요. 지금 세금 때리는 문제까지도 있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있는 소설 살짝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중국의 전기차는 되게 많은 퍼센티지가 중국에 팔립니다. 물론 미국에도 팔려요. 그리고 유럽에도 팔리는데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사실 좀 많이 팔리긴 하죠. 유럽에도 뭐 저희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팔리긴 합니다. 뭐 배터리 바꾸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 중국 기업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비아디 같은 전기차 버스 우리나라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자꾸 이제 태양광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태양광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태양광을 확 하다가 중국이 저가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보면 태양광은 다 중국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이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정부가 딱히 반응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진짜 지금처럼 수출 제한도 걸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하면서 중국이 저가로 후려치니까 중국이 딱 그 시장을 먹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시장 방어하고 이제 세금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자기 미국의 우방 국가들한테 우리나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 해서 야 이건 시장 경제를 좀 망가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태양광 때랑 지금 좀 다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매달 조금씩 모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요. 단가 떨구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내려가는 이제 다운사이드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M7에서 좀 많이 밀려났었던 기업들 두 개였잖아요. 결국은 이제 밀려나고 안 밀려나고의 그 차이가 뭐냐면은 AI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애플은 이제 AI를 슬슬 넣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를 봤을 때 로봇 택시를 간다 했을 때 AI 하면 로봇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제 AI 관련 기업으로 못 넣어서 안 넣는 건 아니에요. 넣으려면 어떻게든 넣을 수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밀렸을 때 비중이 크지 않으시더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해도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30% 이상 투자하는 건 아니라 봐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 10% 혹은 10% 이하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계속 매수하셔가지고 단가를 떨구는 투자 괜찮다라고 봅니다. 물론
하필 그거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환율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해요. 환율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테슬라 쪽의 추가 매수는 지금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크면 안 하는 게 맞죠. 현기차요. 현기차는 보통 이제 테슬라랑 현기차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되는 기업이라 생각해요. 둘은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똑같아요. 컨셉만 보면.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 하지만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청소기도 팔고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테슬라랑 현기차를 봤을 때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죠. 근데 현대기아차는 내연기관 하죠, 전기차 하죠, 하이브리드 하죠, 수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전기차 하나만 하면은 전기차 이 시장이 몰빵이 되면 정말 세게 치고 올라가는데 대신에 전기차 말고 다른 게 핫하면 얘는 못 갑니다. 근데 얘는 전기차가 올라갈 때도 따라 올라가고 내연기관 갈 때도 따라 올라가고 뭐 수소 뜰 때도 따라가고 그리고 뭐 이제 이 하이브리드 갈 때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차가 좀 부진하면은 나머지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차에서 이제 더 판매량이 늘고 하면서 대체 느낌이니까 거의 전기차의 대체는 이제 내연기관이잖아요. 대체 느낌이니까 서로 매출이 이제 이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자 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달리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전 테슬라가 좋아요. 테슬라보다 현기차가 낫죠. 굳이 이런 논쟁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기업이 더 좋아요. 난 이 기업이 더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 난 A 기업이 더 좋아. 쟨 B 기업이 더 좋아. 그랬을 때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각자 투자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그냥 넌 그거 해, 난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틀란티스, 뭐 전반적으로 GM, 뭐 이런 기업들. 일단 그런 기업들도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문제가 어떤 사람은 문제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하는데 전기차의 전환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GM이나 아틀란티스가 다 사실 본사가 이제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트럼프나 바이든이 그 지역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단 바이든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좀 이제 조절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수백 년 동안 내연기관 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 가가지고 뭐 불과 한 4, 5년 만에 다 전기차 바꾸고 그러면은 그 기업 다 본 기업도 있지만 1, 2차 벤더들 다 망하거든요. 사실 전기차랑 내연기관은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갭을 좀 두고 좀 시간 좀 두고 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환 속도가 뭐 누가 봤을 땐 좀 빠르진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긴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딱 가져갈 만한 그런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밌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부 그러니까 그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조건만 이제 맞춰지게 되면은 받아요 보조금을. 근데 저는 요즘에 보조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보조금이 뭐 주어지면은 판매가 늘고 보조금이 안 주어지면 판매가 줄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보조금도 거의 끝물에 갔다 봐요. 25년 정도쯤 되면은 보조금 없이도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거의 똑같아진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걸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늘리고 더 성장을 시키고 싶었던 산업이 초반에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거든요. 전기차 쪽에 이제 성장시키고 싶어서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성장시키고 싶어서 전기차에다 막 보조금을 부어요. 보조금을 부으면은 이제 성장은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내연기관 차들은 왜 우리는 안 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지금은 차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가는 이 배터리 비용이 너무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도 저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곧 올 거라 봅니다. 지금은 이제 생산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가 비싼 건데 나중에는 배터리 가격은 더 떨어질 거예요. 쭉 떨어지는 대신에 떨어지지만 생산이 더 확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갈 거라 보고 있어서 그때쯤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이 밸런스도 좀 맞춰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이 2025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전기차 쪽은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 쪽 배터리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이 좀 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는 있긴 합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죠. 지금 사실 되게 재미가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관련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시점에 사실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반도체를 봐도 사실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항상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하면은 그때 진짜 아깝다. 뭐 어떤 분은 야 코로나 때 진짜 그렇게 확 급락시켰을 때, 코로나가 사실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냐, 공포감 극대화됐을 때 그때 진짜 밀린 종목 샀으면 다 수익일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막상 그분을 그때 갖다 놓으면 매수 못해요. 뭐 2008년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IMF 때도 마찬가지고, 뭐 지난번 반도체 이 치킨 게임 때도 마찬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못했었던 그런 마인드를 좀 컨트롤 해가지고, 좀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정말 죽일라는 산업인지 끝나는 산업인지를 본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외부적인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주가가 못 가고 눌렸을 때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를 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반도체도 괜찮고 그리고 전기차도 괜찮고,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앞으로 몇 개의 이 업종들이 같이 올라갈 거라 봐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한 업종이 올라가잖아요. 한 업종이 이끄는 시장이면 걔만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걔가 떨어지면 지수가 꺾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바통을 받아야 되고, 그 업종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전 디스플레이 쪽도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 조선이나 이쪽 라인도 괜찮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업종들 쪽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다 봅니다.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